위원장님, 지난 10월 15일 날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론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데요. 제일 큰 건 아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는 겁니다. LTV가 기존 70에서 40% 낮아졌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5억 초과 25억 주택은 4억, 20억 초과에서는 2억으로 이제 대출이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금융 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이 잡힐 수 있을까에 대해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좀 띄워볼까요? 지난 6.27 부동산 대출 규제한 다음에 처음 한 달간 집값이 좀 잡혔어요. 그러다 지금 9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주간 상승률이 0.43%, 그 전까지 44% 거의 회복됐죠. 그죠?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말했다시피 6.27 대책의 집값 억제 효과가 과거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라 평가했듯이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 제재로 또 만약에 집값이 안 잡히면은 일각에서 요구하는 보유세처럼 이런 더 강력한 금융 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위원님 혹시 서울 23평 그 아파트 소형 평균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 5천입니다. 그럼 이번 대책 갖고 따지면요, 현행 규제대로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가 얼마 있으면 6억 3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울의 2가구의 평균 가구 소득이 547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맞추려고 하면요, 단 한 푼도 안 쓰더라도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됩니다. 여기 뭐 보유세 이런 부대비용은 차치하거나 과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라도 정려를 받거나 상속받아서 현금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저는 과연 이게 정당한 건가?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을 갖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이 구조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이 정부도 그렇고 그냥 강남만, 제가 말이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은 강남만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결국 풍선 효과가 나서 마포나 광진이나 성동이 집값이 많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이렇게 수요만 억제하면 안 된다. 결국은 공급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번 대책도 그렇고 보면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전혀 고심한 흔적이 잘 안 보여요.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셨겠지만은 결국 공급을 확대하려면은 시장에서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그린벨트 완화나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양도세 완화나 또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집을 풀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규제만 때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일 거라고 보고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뭐 27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결국 결과가 뭡니까? 집값 107% 올렸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재명 정부가 따라가면은 결과가 저는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월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로 돌아가면 가구가 쓸 수 있는 현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결국 그러다 보면 집값 상승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 저 위원장님 비롯해서 부위원장이 계시고 7분들 계시는데 이분들 제가 집 조사해봤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실까요? 지금 보면은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그 다음 거. 대통령 참모실 중에 그 20분이 이 규제 대상 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그 중에 10분 정도는 실거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전부 다 갭 투자를 했거나 또는 부당하게 투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언론 국민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약하고 규제 전에 본인들의 혜택을 누렸냐 이 비판은 여러분들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가면서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옮겨가는 그게 소박한 행복이에요. 그 대출금 정부가 갚아주지 않아서 이 행복을 왜 발로 걷어찹니까? 그래서 이번 정책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정책을 안 세워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비판
무겁게 받아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자, 금융위원장님 답변 네네. 하시겠습니까? 네네. 의원님께서 주신 그 고민은 뭐 저희 당국자들도 같이 하는 고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서민, 실수요자, 우리 청년층, 신혼부부들한테 어떻게 내 집 마련, 주거 안정의 기회를 더 넓혀줄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면 보장해 주는 거다. 당장 여기서 대출을 더 일으켜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니까 주거 안정도 이루질 못하고 더 부동산 측면에서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측면에서는 빨리 이 수요를 어떻게 보면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기반을 만든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를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실히 더 신경 쓰고 지금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